모세 논평 아자! 안녕하세요. 모세TV의 최모세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자유한국당 정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알려지지 않아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과정 총정리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치러졌고 황교안 당대표께서 당선되신 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기사를 보겠습니다. 황 3주체계 복원, 5 자책 개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정당대회를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이대로 자유한국당이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 또 북미 회담에 의해 묻혀버려가지고 관심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은 빅뉴스를 다루려고 하지 그렇게 사소한 거는 제대로 잘 안 다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북미 회담 중 파장이 가장 큰 것이 바로 북미 회담입니다. 북미 회담은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여는 건데 이게 세계적으로 영향이 커요. 그래서 기자들이 북미 회담에 대해서 취재하려고 북미 회담 관련 뉴스만 많이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북미 회담이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북미 회담 끝난 뒤에 전당대회를 해야 언론과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17일 열린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제2차 당대표 후속 후 방송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는 우리가 핵개발 논의에 착수하고 이를 통해서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 핵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황교안 후보는 지금 단계에서 국제사회의 논의가 쉽지 않다면서 이보다는 삼축체계 복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형 삼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 체계 등을 말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삼축체계라는 용어를 핵, WMO, 대량 살사무기 대응 체계로 변경했다. 5번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1979년도에 허독의 슈미트 구상이 구사했던 이중 결정 전략, 즉 일정한 기한까지 북한이 핵을 치우지 않으면 우리도 개발한다는 조건 기간을 주고 그 기간까지는 북한도 중국도 그것을 고민하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간 오 후보는 전략적 차원에서 핵개발 논의를 촉발해야 한다고 해왔다. 이에 대한 황 후보는 오 후보가 말하는 주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국제사회에 논의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며 방위력 강화 같은 그런 것을 먼저 선행하지 않는 한 핵개발 논의 등 거기에 의존할 방위력 강화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우리가 핵개발 논의를 먼저 시작할 경우 미국 등의 지지를 얻기 힘들고 다른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그러나 오 후보는 방위비 늘리는데 반대한 게 아니라며 핵개발 논의를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좀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나 황 후보는 방위력 강화하는 이게 어려워서 핵개발처럼 더 어려운 것을 하자고 하니까 제가 동의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핵개발 논의는 독일에서 성공한 전략이었다고 했다. 오 후보와 황 후보는 지난 정부에서 계획 세우고 추진했으나 현 정부가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국형 삼축체계 보건 문제를 놓고도 대립했다. 오 후보는 이날 사회자로부터 한국형 삼축체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핵개발 대신 방위력을 강화하는 한국형 삼축체제가 굉장히 무리한 계획이라며 60조 원 썼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황 후보는 삼축체계는 지난 정부에서 완성을 한 것이라며 삼축체계를 다시 회복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밑거름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황 후보는 삼축체계가 무리하다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황 후보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에 대응하는 삼축체계 등 방위의 중요성은 오 후보는 북한의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폐기시키기 위한 제때로서 핵개발 논의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니 이제 북미 회담에 묻혀가지고 이제 그들만 리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한국당 전대 태극기 부대에 구구 돌입한 되나.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유한국당 이해치 전당대회가 극우 세력의 목소리 키우는 판이 되면서 당 안팎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5.18 망원 당사인 김진태, 김술래 등 일부 후보를 위시한 태극기 부대가 결집하면서부터다. 주말 17일을 기점으로 전대가 중반전에 돌입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컨벤션 쇼크와는커녕 오히려 당 지지율 추락 등 퇴행 조짐이 뚜렷하다. 극우 세력의 득세 속에 보수 통합 화두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대가 당을 극우화로 이끌 것이라는 우려는 5.18 망원 당사자들이 전대 주요 주자로 부각되면서 현실화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대표 후보로 김수일래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로 태극기 부대의 집중 지지를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극우 성향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이 지속되는 배경이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유튜브 중계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현 정권은 주사파 정권, 사회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치닫는데 우리는 중도다, 포용이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라고 색깔론을 덧칠했다. 5.18 망언으로 당 윤리위에 회부된 김술래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시 발언의 본질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윤영석 의원은 지난 13일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1980년 당시 북한군이나 북한 감첩이 광주 사태에 개입을 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개입했다는 생생한 증언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했다. 당이 5.18 망원 당사자들의 징계를 유예하면서 사실상 활동 무대를 열어준 셈이 됐다. 실제 태극기 부대가 전대 분위기를 좌우하는 듯한 모양새도 연출됐다. 지난 14일 대전 첫 합동연설회에서 김진태, 김술래 후보 지지 성향의 당원들이 김명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박근혜에게 대표주자인 오세훈 후보에게 욕설과 야유를 쏟아냈다. 이들 중 일부는 정견 발표 내내 문재인 탄핵을 외친 한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게도 화노를 냈다. 오세훈이 욕설과 야유를 받은 이유가 오세훈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세훈 탄핵 찬성파들을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전대를 통해 극우 세치가 점점 강화되자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개혁보수론까지 아우르는 보수통합이 요원해진 데는 비판도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는 페이스북에서 더 이상 개혁보수가 서일당은 그곳 자유한국당엔 없어 보인다. 수구 세력들에 의해 인용과 정책들이 변질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의 향수를 잊지 못해 회귀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을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14일변은 한국당은 연이 비판했다. 하지만 실제 전대 결과가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당내에선 김진태 후보가 태극기 부대를 결집 후광을 누리지만 전대 이후 당 위상을 고려할 때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하는 시선이 많다. 반면 태극기 부대의 조직적 입당으로 해제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현재 황교안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중도층에 호소하는 오세훈 후보는 비박계와 비영남권을 기반으로 황 후보를 바짝 추격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5.18 망언을 규탄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상임 망언 의원 퇴출과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위한 광주범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주말 광주에서 주최한 집회에선 시민 5천여 명이 참석해 망언 상임 위반 국회 퇴출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주먹밥을 나눠 먹는 등 5.18 근안의 모습을 재현하며 한국당을 규탄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2일에 이용석 광주시장에 보낸 사과문자 메시지에서 저희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상식 이하의 망언으로 5.18 정신을 훼손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드렸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장으로서 시장인과 광주 시민들에게 충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근데 만약에 5.18이 떳떳하고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민주화 유공자 명단을 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6.25 전쟁 때 참전한 참전자나 그 월남전 참전자들은 자기가 6.25 전쟁에 참전한 얘기나 월남전 참전한 얘기는 합니다. 제가 아빠하고 아빠 지인들 만난 자리에서 저하고 아빠하고 같이 만난 그 아저씨들 중에 월남전에 참전했다고 한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그 월남전 참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제가 그때는 어렸을 때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요. 왜냐하면 월남전 참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5.18 유공자들은 무엇이 찔려서
왜 유공자 공개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5.18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유공자를 공개해도 될 텐데 왜 안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다음 뉴스는 오세훈 제친 김지태 역풍불라 조마조마한 한국당이라고 되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당대회에서는 김지태가 아주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김진태 열풍 엄청 많이 불고 있어요. 홍준표가 사퇴하고 난 이후에 황교안, 김진태, 오세훈 이렇게 셋이서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시작했어요. 김진태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제치고 2등을, 이를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진태, 김준규 후보 등이 선전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내 비박, 비박근혜계와 중도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의 수구적 면모가 부각되면서 민심의 외면을 받을지 모른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진태 후보의 약진이 심상치 않다.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한국당 지지층 71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실시해 24일 발표한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황교안 후보가 60.7%로 1위에 올랐다. 이어 당초 최악체로 평가되던 김진태 후보가 17.3%로 2위를 차지했다. 오세훈 후보는 15.4%로 3위 그쳤다. 한국당 지도부는 당원 투표 7% 방영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을 합산해 뽑는다는 점에서 김진태 후보가 2등을 할 가능성이 다운한 상황이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앞서더라도 30%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당심에서 앞서가는 게 그만큼 결정적인 변수인 셈이다. 수도권의 한 비박계 재선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진태 후보가 2위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에는 태극기 부대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오 후보에게 비박표가 모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문제는 한국당 비상대책위가 5.18 망언에 대한 김진태 후보의 징계를 전대 후로 밀어놨다는 점이다. 2위를 한 김 후보에 대해 비대위가 출당 당에서 쫓아냄 등의 징계를 할 경우 김 후보가 전대 성적을 명분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경과 같은 경징계를 할 경우 민심의 역풍이 명약 간화하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순례 의원도 5.18 망언으로 징계된 사항이고 청년복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준규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어 이들의 전대 성적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욕을 들어도 모자라요. 나라 운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웃기는 거는 북한의 김정은 사과당했는데 왜 통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전쟁도 아직 안 끝났는데 GP 철책을 없애버린다는 것도 도통 이해가 안 가고요.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도 그 프레임으로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을 수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당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내년 총선 승리가 목표인 새 지도부가 역설적이게도 확정성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인사로 채워지게 되는 것은 당원도 국회의원도 바라지 않는 상황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세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예, 김진태가 오세훈을 앞질만 합니다. 이 셋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김진태가 당대표가 되는 게 참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진태는 용감하고 의리가 넘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는 황교안으로 당선됐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는 황교안으로 됐으니 황교안 당대표를 따라야 되겠죠. 이제 개파 갈등 같은 건 없어져야 합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어요. 저도 사실 보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개파 같은 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세TV는 개파를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요. 육남의 공무상제 막내 탕총리 핸디캡도 있고 제1야당 지휘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를 볼게요. 27일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 탄핵 총리의 굴레에도 불구하고 제1당의 당권을 거머쥐면서 대권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한 입지 전적 인물이 됐다. 올 15일 입당한 정치 신인치고는 화려한 재기이자 변신이다.
그는 검사장, 법무장관, 국무총리로 이어지는 승지 사다리 치고 올라온 번호만 누린 것으로 생하면 인식되는 편이지만 그늘진 여정도 없지 않았다. 그가 당 안팎의 공격과 우려에 비교적 의연히 대응하며 지지층을 결집시켜 온 것도 어린 시절 고생이 밑거름이 됐다. 스스로도 이번이 당권에 도전하면서 중도 하차할 만큼 나약하게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만리제 고개 인근 고무상집 출신인 그가 검사가 된 계기도 집안 배경이 없어서였다. 6남매 중 막내여서 경기고 재학 중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는 고민을 모친에게 털어놓은 적도 있다. 그러다 사업 시험만 붙으면 자수성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에 공부에 매진했다. 여기서 사회가 바른 방향을 잡도록 기여하겠다는 청년의 포부가 더해져 검사 꿈을 키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이해재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결과로는 황교안이 50%로 68,713%, 전체 당, 절반이 또 황교안을 뽑았고요. 또 오세훈이 31.1%, 42,653표를 얻었고 김진태가 18.9%, 25,924표를 얻었습니다. 최고위원으로는 조영택, 경리경, 김순례, 김광림,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신보라로 되어 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교 때는 반장 학생회장이며 학도호국단 연대장으로 활동했다. 반공사상 교육을 위해 조직된 학생 자치단체였다. 동창인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반유신운동을 하며 저항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노 의원은 수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가치관이 변한 게 없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애초부터 공안검사의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검사 초기 근무하던 서울지검의 공안부에 결혼이 생겨 파견하면서 의원이 발을되었고 점차 헌법수호 가치에 강한 확신을 품게 되었다. 검사 황교안은 이후 별명인 미스터 국가보안법일 만큼 공안통이 됐다. 대검찰청 공안 1상과장과 서울지검 공안 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공안검사의 요직만 두루 거쳤다. 한때 공안수사의 바이블로 불린 국가보안법 해설이란 책도 썼다. 황교안의 그 검사 활동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건데 홍준표 전 대표도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검사 시절 때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또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용감한 사나이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잘 나가던 그는 검찰에 꽂힌 검사장 승진에서 연거푸 좌절했다. 노무현 정부 때다. 그는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직 시절 수사지휘관 강정국 동국대 교수의 공포법 위반 사건은 검사장 승진에 걸림돌이 된 일이라고 꼽는다. 네 사람의 가장 큰 피란을 일으킨 사건이라고도 한다. 그는 6.25 북한의 통일전쟁이란 그를 기고한 강 교수 사건에서 구속수사 의지를 밀어붙이다 불구속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다. 물론 검사장 승진 누락이 실력파가 두루 포진한 사업 연수한 13기 동기간 경쟁의 결과였을 뿐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그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검사장이 됐다. 그가 2014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데는 풍부한 공안 수사 경력 못지않게 노무현 정부 때 밉보여 좌천된 것으로 비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2차 청문회 때는 변호사 시절 미공개 자문사건 수임 19건 등 가진 논란이 있었지만 종교적 편향성 논란이 특히 주목받았다. 공안검사 못지않게 개신교 전도사인 황 대표는 워낙 독실한 기독교인 이미지가 강하다. 색소폰 애호가로 음반도 낼 정도로 실력파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황교안 당대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니 이제 자유한국당의 미래와 대한민국 미래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조영태, 정미경, 김순례, 김광림 최고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보라 청년 최고위원님 축하드립니다. 황교안 당대표님, 조영태, 정미경, 김순례, 김광림 최고위원님, 또 신보라 청년 최고위원님 앞으로 또 자유한국당과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봤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결과 황교안 당대표님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황교안 당대표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사를 보겠습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동안마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동안마을 방문, 통화카드 황교안 미신 잡아 순항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으라는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역시 황교안 대표가 국민들의 생각을 잘 알아챘습니다. 국민들이 원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차린 게 황교안 대표입니다. 시작부터 보수 진영은 겨집팬에 강한 메시지를 먼저 던졌다. 방점은 통합에 쏠렸다는 평가하다. 대세론 속에 전날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가까스로 50%를 넘긴 데다 여론조사는 오세훈 후보에게 13포인트 뒤졌기 때문이다. 황교안 체제가 순항하기 위해선 당신을 넘어 민심을 잡는 게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온 이유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있는 봉화마을 방문 계획을 또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를 주재하고 국민이 원하는 당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당으로 변모하는 일이 앞으로 우리의 큰 과제라고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우리가 큰 방향에서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며 통합이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며 당부터 통합이 되고 더 나아가 넓은 통합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 앞서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방명록에 위대한 대한민국의 다시 전진 자유한국당이 이뤄내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그는 현충탑 참배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헌화했다.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전체 대통령 묘역을 찾은 데 대해 그는 우리나라가 화합에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는 간절함을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봉화마을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방문 일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가 황교안 전 당대표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헌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 국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전라도의 표심을 잡겠다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면 완전 민주당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민주당을 막을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는 자유한국당이 꼭 이겨야 됩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꼭 이겨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전화 전대에서 가까스로 과반을 넘긴 황 대표에게 민심 끌어안기라는 과제가 놓여있다. 중도 보수를 표방한 오 후보가 32.2%를 이상박 선전을 한 데다 30%가 반영된 여론조사에서는 50.2%를 획득, 황 대표를 13% 차로 제치며 민심은 오세훈임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당신과 민심의 괴리를 좁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것이다.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은 황 대표가 전대 과정에서 탄핵의 절차적 문제가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신의 포인트를 줬다면 앞으로는 민심으로 당을 끌어갈 수 있는 정치적 판단력, 중도층을 포섭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김영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황 대표가 50% 득표를 한 것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의 폭정이 투쟁한다고 했는데 그것에만 집중해서 안되고 당내 화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감할 수 있는 투쟁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태극기 부대 지지를 받은 김진태 당대표 후보자가 18.9%, 3위를 얻고 김술래 의원이 3위, 13.1%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것과 관련해 당내 극우 세력이 15% 안팎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지만 동시에 한계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홍 소장은 태극기 부대 위력의 최대치는 김진태 후보 득표율 정도이고 최고위원 한 명 만들 정도에 그친다며 5.18 편입 논란 등 우경한 흐름 속에 중도 보수층의 참여가 저조. 최종 투표율이 25.4%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태극기 부대가 당내에서 확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당 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사선에 한성규 의원을 내정했다. 황 대표와 같은 성균관대 출신의 한 의원은 한때 원주 친박으로 분류됐으나 2014년 박지원 씨 비위의 의혹 등에 감긴 청와대 문건 파동 이후 탈박 인사로 분류된다. 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지만 씨와 친분이 두텁다.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됐으니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아졌습니다. 네, 황교안 당대표님 앞으로도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황교안 당대표께서는 당선된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묘소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보기엔 황교안 당대표께서 보수 대통합과 진보층 표를 보수표로 바꾸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당대표님, 늦었지만 당대표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당대표님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이번 모세 논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힘입니다. 으쌰!